입증을 하면 유류분으로 아들도 1억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류분 청구를 하고 싶겠죠. 본인이 받은 거는 홀랑 까먹어서 곤란해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상대방이었으니까 진짜 다행인데 한 줄 요약하면 유류분은 가 관건이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김메이의 법세권의 저는 메이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유류분 사건이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예전에 아버지가 큰오빠한테 증여하실 때는 별 볼 일 없는 시골 땅이었던 것이 신도시 개발이 되고 하면서 수십억짜리로 변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여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최근에 유류분 소송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단어 자체도 좀 너무 어렵죠. 남길 유자에 머무를 유자를 씁니다. 남겨주신 유산 중에서 일부 떼어서 유보해둬야 되는 상속분이다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 중에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유언이나 유증, 증여 등으로 상속재산을 자기 뜻대로 다르게 처분하신 경우에 법정 상속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라도 상속인들이 다시 받아갈 수 있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거죠. 아니 근데 자기 재산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야? 도대체 이런 법이 왜 있어? 제가 유류분 소송 피고인 고객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게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이 수도 없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러면 애초에 이 법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제정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유류분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된 것이 1979년 1월 1일입니다. 저하고 비슷한 나이가 된 제도인 거죠. 그 당시에 도입한 취지는 예전에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장남한테 재산을 다 주고 가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식들은 생계도 곤란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조금은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으면 유류분 제도가 우리나라에 장자 선호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비슷한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조문을 보면 되는 건데요. 민법 제1112조를 보면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이 나오는데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호는 삭제라고 되어 있죠.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2조 제4호를 삭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제4호에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였었는데 그 부분이 위헌 결정을 받아서 이제는 형제 자매는 유류분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2020 형가4 결정인데요. 2020년 이후로 쌓였던 유류분 위헌 제청과 헌법 소원 사건이 무려 47건이나 됐기 때문에 이걸 다 병합해서 2024년 4월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보셨겠지만 간통죄나 낙태죄처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공개 변론을 하거든요. 유류분도 워낙에 중요한 결정이다 보니까 공개 변론을 했었고요. 형제 자매 유류분권 관련해서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의 사례를 봐도 형제 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안 돼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가산이라고 해서 대가족 제도 하에서 전체가 한 주머니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요새는 핵가족화되면서 형제 자매와 재산을 같이 형성한다 이런 개념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이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서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는 유류분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결정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유류분 권리자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한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자분들이 각각 얼마를 받아갈 수 있냐?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아까 보신 민법 규정에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되어 있었죠. 그럼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죠. 법정상속분 이겁니다.
민법에 따라서 상속분은 자녀들이 n분의 1을 가지고 가고 자녀가 없으면 그 부모가 n분의 1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고상속인들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다른 상속인들보다 50%를 더 받아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있는 4인 가족이라고 해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의 배우자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아들, 딸보다 50%를 더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7조각으로 나눠서 어머니가 7분의 3을 가지고 가고 아들, 딸들이 각자 7분의 2씩 가져가면 딱 맞겠죠? 만약에 아버지가 7억을 남기고 가셨다. 이러면 엄마가 3억, 아들이 2억, 딸이 2억 이렇게 상속하는 게 정상적인 법정 상속분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재산이 7억이 있었고 근데 딸을 너무 예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만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주고 미국에 유학도 몇 억을 들여서 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실 때 재산이 1억 4천밖에 안 남아 있었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1억 4천에서 7분의 2를 조용히 받아가면 4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딸한테 그동안 준 게 너무 많으니까 아들 입장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입증해서 유류분 청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 아들의 유류분권 지분이 얼마가 되나? 아까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 했었잖아요. 아들의 법정 상속분이 7분의 2였으니까 유류분은 그 절반, 그러니까 7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억을 받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가만히 있으면 4천만 원밖에 못 받아가는데 기존에 딸이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유류분으로 아들도 1억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류분 청구를 하고 싶겠죠. 명절에 준 용돈 같은 것도 다 자료를 모아놔야 되는 건가요? 용돈, 사실 용돈을 몇 억씩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으니까 용돈이나 선물 같은 뭐 자잘한 걸로는 이거는 뭐 법정에서 유류분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요. 상속분을 떼서 미리 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큰 금액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혼할 때 집장만 비용을 대준다든지 아니면 사업자금 대주는 경우 많죠. 그리고 유학자금 같은 경우 좀 크게 대줄 수밖에 없어요.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이런 거를 특별 수익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그 덩어리는 돼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명절에 오빠는 자식이 많으니까 세뱃돈을 많이 받아갔고 나는 애가 하나뿐이 없어서 세뱃돈도 적게 받아갔다. 그거를 몇십 년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들고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는 사실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뭐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기준은 상속분을 미리 떼서 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이제 재산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저희가 이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형제 자매 부분만 위헌으로 나온 게 아니고 헌재에서 지금 유류분 상실 사유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위헌 그 결정받은 사건 자체의 좀 히스토리를 알면 좀 도움이 되는데요. 히스토리가 뭐냐면 이 사건에서 며느리가 오래전에 이민을 가가지고 외국에 살고 그 시부모님과 왕래가 전혀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케이스였거든요. 이제 그 소송을 맡으신 부장판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너무 아니다 이렇게 싶으셨던 거죠. 계속 외국에 가서 있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한 게 아니라 이 사건 맡으신 그 부장판사님이 자기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신 거예요. 일반 시민이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판사가 봐도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기를 하신 거죠. 지금 민법 1004조에 상속인 결격 사유는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부모를 살해한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유언을 위조했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에만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변에 보면 뭐 불효라고 할 만한 것들은 많잖아요. 부모를 뭐 평생 몇십 년 동안 찾아가지도 않고 아니면 학대를 했다든지 해륜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유류분은 인정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경우는
유류분 청구를 못하게 상실 사유를 따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상실 사유가 입법은 안 됐지만 올해 연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시한을 줬기 때문에 곧 민법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평소 때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고 효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구하라 씨 그 친모 상속 때도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요 문제. 성빈 논밭일 때 기준으로 하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하냐, 아니면 지금 마곡에 빌딩 막 들어가지고 거기가 수십억 됐는데 지금 시세로 하냐, 뭐 이런 문제 말씀하셨어요.